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6월의 첫 거래일을 산뜻하게 출발을 해줬습니다. 상승 랠리로 마감을 한 건데요. 5월 수출이 32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6월에는 외국인의 귀환이 좀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고요. 또 증세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어디로 갈지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하시면서요. 고민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거래일 산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화요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걱정했었던 것,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을 때 이제 걱정했었던 것은 어제 이제 저녁에 메모리데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 강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지수가 0.5%대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오늘이 아니었나.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20포인트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높았던 최근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위치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던 오늘이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 전망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시간대죠. 장 마감 후 가장 빠르게 고민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0289번 또는 02377-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양시장 랠리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코스닥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랠리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일단 아무래도 5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확실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했지만요.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3,200선 윗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불안정한 구간을 딛고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결국 0.56% 오른 3,22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기관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6,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사들인 만큼 물량을 팔면서 6,100억 원대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37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오른 982선에서 출발한 후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강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 0.29% 상승한 98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개인만이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개인 98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178억 원, 기관은 715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그래도 첫 거래였는데 좋았어요. 네, 일단 뭐 생각보다 지수는 이제 강하게 네. 반등을 좀 한 번 더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등락률 기준으로 말이죠.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수급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기관 혹은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와줘야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 그 안에서 또 이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금융 투자만이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좀 하고 있고 뭐 연기금이 오늘 들어왔습니다만 뭐 연기금이랑 지금 투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의 방향성 수급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잡혔다 보기에는 조금은 모자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실망스럽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보다는 매도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안감은 여전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번 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를 손에 꼽자라고 한다면 결국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지수의 방향성, 향후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반기겠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메이저 주체들도 지금 어느 한 종목 혹은 어느 한 섹터를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서로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만 상승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라든지 홍콩 모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렸다라기보다는요 잠시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는 그러한 조정이 나온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스닥 시장만 조금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IT 투톱,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어느새 시총 3위로 올라왔습니다. LG화학이 지켰었던 시총 3위를 네이버가 탈환하면서 지금 언택트 뭐의 가장 큰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 분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하반기 카카오뱅크 IPO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오늘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철강주들은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개입이 계속해서 이제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의 시장의 순환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이끌어왔던 종목은 오히려 조정,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조금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코스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주들 뭐 종목별로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전히 미디어 컨텐츠주들의 흐름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들이 이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별로의 순환매 계속해서 강한 종목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강했던 종목이 쉬어가고 소외받았던 종목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의 방향성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된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만큼 정말 시장의 방향성 잡기 어려우시죠? 저희와 함께 1시간 하시면요. 그 고민 많이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요. 전화번호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노란톡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차별화 장세에서는 레포트를 강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요. 빠르게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보기 전에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8번님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깔끔하게 매수가 비중과 함께 남겨주셨고요. 0848번님의 경우에는 김태성 이렇게 외쳐주신 후에 현대차 추가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7893번님은 삼성 SDS 문의를 주셨고요. 0830번님은 수고하십니다. 화신 매수를 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6157번님은 딱 4시 되자마자 딱 보내주셨는데요. 동화약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외쳐주셨어요. 네, 이렇게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거는 아무래도 확 시원한 상승이 아니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 많이 더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자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 주신 분은요. 웹젠을 문의 주신 분이세요. 5805번님 매수가 38,000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막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뮤아크 엔젤 이 게임이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 뭐 웹젠 특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건으로 이제 크게 한번 꼽아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모든 주식은 당연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또 게임주는요 그 중에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 그 게임이 흥행할 것이냐, 아니면 흥행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냐. 혹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노래 요새 그 많이들 나오잖아요. 네네. 뭐 아이돌들은 이제 노래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차트 안에 진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흥망성쇠가 갈린다 이렇게 좀 볼 네. 수가 있는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요. 웹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한번 보게 되면 게임주들이 최근에 뭐 메타버스다 혹은 새로운 신작 기대감이다 혹은 중국 IP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게 새롭게 이제 출시한 게임, 전민기적2라고 하는 게임이 흥행을 기록하지 못하고 지금 순위권에서 많이 밀려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웹젠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게임이 나올 때까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32,250원인데요. 많이 밀렸어요. 네, 4월 초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종목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웹젠은요.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 보유합니다. 여기서 올라온다면 33,000원, 34,000원, 35,000원에 나눠서 분할로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빠졌을 경우에는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투매가 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탈 시에는 전량 손절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먼저 하시고 3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웹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성장세, 향후에 새로운 게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조정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게임이 한번 출시가 되잖아요. 그 다음 대형작이라든지 차기 뭐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나오기까지 실질적으로 기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저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량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의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3만 원 이탈 시에 전량 손절 의견 주신 점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현대위아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6201번님, 매수가 77,500원, 비중은 10%를 들고 계십니다. 더 가지고 가도 될지 매도 시기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수출이 특히 자동차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거든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주가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죠? 일단 지금 당장 주가가 반영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실적 지표가,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안 올랐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이미 올라와서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배수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예전처럼, 뭐 예전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월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간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로,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가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뭐 물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이 친환경 차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하지만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거죠. 전기차가 작년에 혹은 올해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 혹은 그 외 인프라 부분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도 착실하게 투자를 해서 점차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당연히 완성차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또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답답함을 기록을 했었는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 모멘텀, 굉장히 큰 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도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완성차가 많이 팔리게 된다면 관련 모터 부품이라든지 혹은 기계 부분을 담당하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차만 잘 팔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완성차가 팔리게 되면 AS적인 부분이나 관련 부품들, 소모품들 당연히 많이 팔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시간의 문제이지 저는 당연히 우상향을 하면서 시청자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저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최근에 4월 말 5월 초에 위험했었어요. 네, 아찔했었습니다. 이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가격대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격대를 버텨주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12만 원 이상의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대신 제가 12만 원까지 굉장히 좋게 보지만 가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는 완성차와 함께 갈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요. 문자 온 분들 좀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문자 온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7번님은 시젠 문의를 주시면서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신데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7741번님 남선 알미늄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그리고 1141번님은 DPC 사자마자 빠지고 있대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꼭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1548번님은 두산 인프라코어 문의 주셨고요. 또 현대차, 삼성 SDS, 화신, 동화약품 많은 지금 종목군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1시간 이후에도 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아래 지금 QR코드 곧 나갈 테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는 것도 좋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3글자 남겨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대창을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7701번님, 매수가 2,900원, 비중 20%를 들고 계신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세계 최대 구리광산이 파업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좀 주가의 선반영일까요? 뭐 그런 것도 이미 뭐 선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원자재 굉장히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아마 올 초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역시 이미 다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리 가격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 여기서 그럼 내려올 것이냐. 근데 저는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간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구조상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수요에 대한 걱정은 이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필요하는 업종, 필요하는 섹터에서 구리를 얼마만큼 잘 수급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저는 가격 경쟁력은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가가 상승한 만큼 관련 산업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는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 물론 당연하겠죠. 전문가인 저도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매수한 이후로 가격이 빠르게 빠졌을 때. 두 번째, 매수한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별 움직임 없이 횡보를 기록할 때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창을 포함한 2구 산업, 뭐 대다수의 이 원자재 관련들의 주들이 빠르게 올라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대창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대창이요, 뭐 한 달 만에, 몇 주 만에 갑자기 1,000원이었던 주가가 3,000원까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작년 11월부터 거래량이 점차 들어오면서 한 번 상승하고 한 달 쉬었다가 또 한 번 상승하고 두 달 쉬었다가 한 번 상승하고 두 달 쉬었다가 또 상승하고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과거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1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조정받다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기업에 혹은 이 산업에 수급이 몰리는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대창을 포함한 구리 가격 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대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공격적으로 사야 돼. 이러한 투자 심리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매수세가 강하게 붙기보다는 붙었다가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또 보이고 또 매수세가 붙었다가도 갑자기 끊어져 버리고 그러한 지금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에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의 경우에는 원자재가 계속해서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봐 주셨고요. 2,000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전화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이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요. 네, LG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요. 19만 원이요. 19만 원이고 비중은요? 50%요. 50%요. 예, 고점에서 잡으셔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사고 나서 계속 빠져서 너무 저기네. 한 번씩 10만 원 올라갈 때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져가지고. 네네.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너무 걱정돼가지고요. 들고 있긴 하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자세한 전망 여쭤볼게요. 예. 네. LG전자 팀장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다고.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청자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매수 가격이 높고 또 이제 매수 가격도 높은데 비중도 지금 전체 계좌의 50% 이상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적으로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매도하는 것도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저는 LG전자가 충분히 이 기간 조정만 잘 이겨낸다면 다시 한번 20만 원 이상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럼 근거가 뭐냐? 자, LG전자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했죠. 그죠?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는 사업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MC 사업부. 이제 LG 핸드폰, 스마트폰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 사업부를 올 초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는 전 사업부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부에 투자했던 투자금 자체를 이제는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LG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당장 투자를 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시청자분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보유를 하시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금 15만 1,500원이에요. 대신 14만 5천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꼭 덜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 비중의 절반을 그럼 덜어내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잘 가는 컨택주 혹은 실적이 좋은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고 그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수익이 나면 또 그걸 가지고 있다가 LG전자가 다시 한번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조정이 끝내고 다시 현재 가격보다 위로 올라올 때 손절했던 물량을 다시 사는 거예요. 네, 다시 사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전략인데 잘 적어 두셨다가 잘 메모해 주셨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LG전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자세한 가격 전략 짜주시면서 이 점 참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스테파마. 에스텍파마하고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3,000원에 14%. 33,000원에 14% 들고 계시고요. 네네. 시청자님 혹시 이거 매수하신 지 엄청 오래되신 거 맞죠? 5, 6년 됐어요. 5, 6년. 아, 5, 6년이요? 그쵸. 제가 이제 보다가 보니까 엄청 옛날에 차트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이 됐든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에스텍파마를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셔서 좀 헤어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에스텍파마와. 네, 시청자분. 네. 네, 이 정도 이제 갖고 계시면 아마 이제 속 시원하게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일단 저는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의견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거기에 지금 전체 계좌의 비중이 14%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위치에서 한 비중을 한 5에서 6% 정도를 더 매수를 하시면 전체 계좌에서 20%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름 이 평단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2만 원 후반대까지 이제 맞춰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에스텍파마 같은 이 제약 바이오는요, 사실 임상 결과 혹은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정말 쉽게 뭐 3, 4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섹터이긴 하거든요. 네. 그동안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임상에 대한 결과값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한번 급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장세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좋은 결과,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을 모두 개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낸다면 충분히 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SF화마는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오신 만큼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해요. 조금만 더 네. 가져가 보시는 거 좋다 생각이 들고 지금 네. 위치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네. 2만 원 중후반으로 이제 평단을 맞춰 주셨다가 이제 네.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에스텍파마 뭐 아실 것 같아요. 뭐 한 네. 30% 50%막 쉽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제약바이오 특징이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에스텍파마는 분할 매도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잘 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0481번님은요, SKIT 매수가는 17만 원 들고 계신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548번님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인적 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시대요. 대응 문의 주셨고요. 0979번님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신세계 INC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화신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잠시 후에 나오는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남기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의 경우에는 8933번님 한국전력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 25,860원, 비중 30% 들고 계신데 목표가에 대한 문의를 주셨어요. 한국전력이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네. 상승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까다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네. 게 뭐냐면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종목이긴 해요. 네. 최근 들어오면서. 근데 문제는 한국전력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정말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정말 변동성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제가 차트를 주봉상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거의 뭐 하단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잡고 상단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잡으면 거의 4년 동안 이 밴드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한 가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정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에는 굉장히 크게 또 반등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고 만약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등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르려면 하반기 전기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이 강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더 비중을 확대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저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보유하고 계신 가격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더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28,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32,000원이겠죠? 32,000원을 2차 목표 가격으로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대신에 매수 가격 이하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전력은 더 가져가 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긍정적인 흐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리온이고요. 네, 오리온이요. 13만 5,500원이에요. 13만 5,500원에 비중은요? 오래됐어요. 비중 12% 맞으실까요? 네? 비중 10. 12%예요. 네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걸 한창 제가 조금 몇 분을 했는데 네네. 좀 이래 돈을 좀 그거 하고 난 뒤에 재미를 보고 난 뒤에 네네. 고가에 팔고 난 뒤에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잡았는데 세 번째 잡았는데 이래 물려가지고 지금 이걸 좀 오래돼서 네. 막 없애야 되나 팔아야 되나 기다려야 네. 되나. 저희가 네. 자세한 가격 전략 짜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리온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분,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먼저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네네.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변동성을 좀 기대를 해보긴 해야 돼요. 뭐 다른 종목은 5% 올라갔는데 뭐 10% 올라갔는데 근데 왜 오리온은 안 올라갈까요? 뭐 이러한 좀 실망스러움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따지고 보게 되면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현재 위치도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수급을 화면을 통해 이제 띄워드렸는데 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마만큼 산다는 거. 5월달 들어오면서 거의 뭐 3거래일 제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를 했어요. 그만큼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네.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종목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잡히면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신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리온은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화학. 효성화학이요. 예. 네, 매수가 42만 원. 42만 원, 그리고 비중은 비중 50. 비중 50이요. 예. 네, 많이 들고 계셔서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42만 원대서부터 계속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계속 내려와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보통 내려온 게 아니고 이거는 네. 보통 내려온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방법을 지금. 네네. 진짜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고심이 많으신 만큼 자세한 전략 짜드릴게요. 예. 네. 효성화학이 계속 내려와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청자분 종목을 잘못 골랐다기보다는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효성화학 정말로 성장성 좋았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실적도 나왔고 향후의 모멘텀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나 주가가 이 모든 것을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플러스권, 그죠? 지금보다 오른다면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일도 오늘처럼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80% 정도는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전체 계좌의 비중이 50%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나중에 더 올라갈 거 생각해서 평단이라든지 비중을 관리하기 굉장히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마감이 돼서 그래도 내일을 기대해 볼 만한데 내일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그래도 편안하게 4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내일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물량이요. 이 시청자뿐만 아니고 다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플러스권이라면 가져가시고 만약에 내일 3시 이후까지 이제 지켜봤는데 마이너스권에서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유 비중의 한 80%는 죄송스럽지만 좀 손절을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효성화학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좀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433번님은요. 수고하시네요. 롯데관광개발 보유 중인데 가져가도 좋을까요? 좀 중기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0089번님은 코스모화학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 주셨고요. 6556번님은 유한양행 어찌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굉장히 절실함이 느껴지시는데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7919번님은 웅진싱크빅에 대한 비중을 많이 들고 계세요. 90% 들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종목 고민이 너무 저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성 3글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니까요. 편한 방법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상담도 진행을 하고 또 고민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금융지주요. 한국금융지주고요. 10만 5천 원요. 10만 5천 원의 비중은요? 25%요. 25% 들고 계시고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한 달 거진 500원 내렸다 오늘도 1,000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 어떻게 할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앞으로 전문가님. 저희가 대응 전략 자세히 짜드릴게요. 예, 부탁해요. 네. 예. 한국금융지주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사실 단기적으로 메리트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증권 혹은 은행 관련 섹터는 사실 이제 트레이딩 기준으로 그러니까 5% 10% 막 수익을 보는 이런 트레이딩 기준으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큰 시세를 노리면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예. 중기적으로 혹은 스윙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게 저는 한국금융지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 첫 번째,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죠? 예. IB 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는 일단은 해소가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 요소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모멘텀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지금 명확해요. 뭐냐? 카카오뱅크 IPO 상장이라는 게 올해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예.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관련주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뭐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대형 기업이 상장을 안 한 상황에서도 우선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금융의 실적도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있으니 전체 계좌에서 현재 비중 그 이상은 가져가지 마시고 현재 비중만큼만 저는 예.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관점으로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10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11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금융지주는 장기와 단기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삼성중공업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3331번이시고요. 매수가는 5,870원, 비중 30% 들고 계신데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진단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죠. 네, 저는 뭐 삼성중공업 지금 매수 가격 보니까 저는 손실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수익권이시기에 저는 그냥 편안하게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좀 즐겨 보실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수주가 계속해서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조정 시마다 충분히 매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제가 한국조선해양도 말씀드렸었고 오늘 지금 문의 온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물론 삼성중공업이 지난 5월 6일 날 증자와 뭐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업의 이 흐름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요. 저는 더 가져가시면서 목표가를 차라리 좀 높여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자 이슈가 있기 전에 뭐 평균적으로 한 7,500원에서 8,0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상승한다면 저는 9,000원 이상도 충분히 노려보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가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237번님 대한전선 문의를 주시면서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6556번님은 김태성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또 8433번님, 2077번님, 0089번님, 6556번님, 7919번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짧다 보니까 노란톡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남기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고심해서 들고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수출 호자와 함께 갈 OLED 섹터의 기대주 아나패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아나패스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저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 아나패스라고 하는 기업의 본업을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G 통신 장비 그리고 OLED, 이 모바일형 OLED 부품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산업 사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또 반등을 했던 게 어제 또 5G, 네. 오늘도 5G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이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OLED 이제 채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관련주들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수요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
24,950원인데 25,000원 이하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 매도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만 원. 그죠? 3만 원이 최근에 기록했던 가장 이제 높은 박스 상단인데요. 3만 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3만 원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24,950원, 2만 5천 원 정도 이제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어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선호하는 종목은 매수할 때 매수하고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손절 가격이 좀 짧은 종목을 선호하는데 제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기서 밀렸을 경우에는 2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짧게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목표 수익은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아나패스였고요. 5G와 OLED 섹터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요. 꼭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6월의 첫 거래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자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66번님, 5665번님, 3237번님, 2077번님, 8433번님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도요,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1시간 꽉 채워봤습니다. 저희 만약에 더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 기운 그대로 6월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